2022년 4월 7일 오전 9시 30분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의 한 외딴밭,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한적한 곳에 40대 여성 한 명이 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이 흙을 걷어낼 때마다 축축한 흙냄새가 올라왔죠. 얼마 지나지 않아 흙 속에서 사람의 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갑게 식은 이미 생명이 끊어진 남성의 왼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시신을 파낸 이유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신을 옮기거나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인주와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신의 왼팔을 잡고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힌 뒤 미리 준비해온 서류에 지장을 꾹 찍었습니다. 자신이 전날 밤 살해하고 묻은 시신의 손가락으로 허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범죄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소름 끼치는 범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13년 말 인터넷 주식 카페였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개인 투자 열풍이 불고 있었죠. 포털 사이트의 주식 관련 카페에는 수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부산에 거주하는 55세의 의사였습니다. 의료인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아내와 함께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주변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환자를 볼 때면 항상 친절했고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었죠. 그런 A씨에게 한 가지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였죠. 본업인 의료 활동만으로도 충분한 수입이 있었지만 재테크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에 가입하여 정보를 교환하며 투자 공부를 하고 있었죠.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틈을 이 씨가 파고든 겁니다. 이 씨는 자신을 주식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동생도 의사라고 주장했죠. 전문적인 용어를 능숙하게 구사했고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에 대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씨는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같은 전문직이라는 동질감과 주식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이 씨의 모습에 신뢰를 느꼈던 겁니다. 이 씨는 A씨에게 소액 투자를 먼저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시작했죠. 놀랍게도 초기 투자에서는 실제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씨가 의도적으로 초기 수익을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수익이 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초기 성공이 A씨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소액으로 수익을 확인한 A씨는 점점 더 큰 금액을 이 씨에게 맡기기 시작했죠. 사기꾼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작은 미끼로 큰 물고기를 잡는 것. A씨는 자신이 미끼를 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투자하면서 정보만 교환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죠. 2017년 봄, A씨와 E씨는 본격적인 동업을 시작합니다. 양산시의 원룸을 빌려 투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A씨가 투자 자금을 대고 E씨가 실제 투자를 운용하는 구조였습니다. A씨는 본업인 병원 진료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 업무의 대부분을 E씨에게 위임했죠. 의사로서의 성실함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
A씨의 장점이었지만 바로 그 점이 그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E씨의 사로망과 암호난이 무담은 추이를. E씨의 투자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E씨는 매달 수백만 원씩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A씨에게 송금했죠. 하지만 이 돈은 실제 투자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A씨가 맡긴 원금에서 일부를 떼어 수익인 것처럼 돌려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구조였죠. E씨는 A씨의 투자금 6억에서 7억 원을 운용하면서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투자 실패로 원금이 줄어들 때마다 더 공격적인 투자로 만회하려 했지만 결과는 더 큰 손실이었죠. 주식시장은 E씨의 바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E씨의 전문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허상이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자격증도 없었고 동생이 의사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죠. E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능력을 과대 포장하여 A씨의 돈을 끌어모은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식시장이 요동쳤을 때 E씨의 포트폴리오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망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E씨는 A씨에게 이 사실을 숨겼죠. 투자 보고서를 조작하고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꾸며 보고했습니다. A씨는 본업인 진료가 바빠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E씨의 보고를 믿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의 바쁨이 오히려 속임수를 용이하게 만든 셈이었죠. 설상가상으로 E씨는 A씨의 투자금 중 약 1억 원을 자신의 생활비와 동호회 활동비 그리고 품위 유지비 등 개인 용도로 횡령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도 A씨의 돈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죠. 범행 한 달 전에는 투자 사무실 월세마저 4개월이나 밀릴 정도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E씨는 A씨에게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짓 보고를 계속했죠.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아 올린 겁니다. 하나의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 10개의 거짓이 필요했고 그 10개의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 100개의 거짓이 필요해졌습니다. E씨가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은 이미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A씨가 직접 투자 사무실의 컴퓨터를 확인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투자금 중 약 1억 원이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A씨는 분노했습니다. 즉각 E씨에게 상환을 요구했죠. 2022년 3월 28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A씨는 E씨를 만나 1억 원 반원을 요구했습니다. E씨는 당장 갚을 능력이 없다고 거부했죠. 그러자 A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남편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E씨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주식 투자 사실과 억대 채무를 알게 되면 이혼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과도 헤어지게 될 것이었죠. A씨는 4월 4일 직접 E씨의 집을 찾아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E씨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며 날짜를 4월 7일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치밀한 살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E씨의 범행 준비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우선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A씨를 살해할 줄, 시신을 운반할 때 입을 갈아 입을 옷, CCTV를 속이기 위한 가발. 이 모든 것을 사전에 챙겨두었죠. E씨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시신을 숨길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양산시 원동면에 아는 사람의 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 씨는 밭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은 나무를 가져올 테니 구덩이를 파달라. 밭 주인은 의심 없이 삽으로 땅을 팠습니다. 시신 한 구를 넣을 수 있을 만한 크기의 구덩이가 완성되었죠. 이 씨는 며칠 후 다시 연락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나무를 못 가져가니 구덩이를 메워달라. 하지만 밭 주인은 구덩이를 완전히 메우지 않았습니다. 귀찮기도 했고 나무가 언제 올지 모르니 그냥 대충 덮어둔 것이었죠. 흙이 완전히 메워지지 않은 그 구덩이가 나중에 경찰이 매장 지점을 특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씨의 계획에서 유일한 허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구덩이를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뢰했기 때문에 목격자를 만들어버린 셈이었죠. 완벽한 범죄를 꿈꿨지만 한 사람의 게으름이 그 완벽함을 무너뜨렸습니다. 4월 6일, A씨가 E씨의 집을 찾아오기로 한 전날이었습니다. 오후 8시경, E씨는 A씨의 부산 아파트 앞에서 그를 태웠습니다. A씨는 아내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E씨는 A씨를 10여 분 거리에 있는 금정구의 한 주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두 사람은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E씨는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갚겠습니다. 제발 집에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하지만 A씨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수년간 속아왔다는 분노가 있었죠. A씨는 화를 내며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다는 표시였죠. 그는 아마 차에서 내리려 했을 겁니다. E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의미 있는 대답을 듣지 못한 것이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E씨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줄을 꺼냈습니다. 뒷좌석에서 앞좌석 사이의 좁은 공간을 이용해 조수석에 앉아있는 A씨의 목을 뒤에서 감았습니다. A씨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놀랐을 겁니다. 손으로 목의 줄을 잡아보려 했겠지만 뒤에서 조여오는 줄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제대로 된 저항은 불가능했죠. E씨는 55세 남성을 상대로 물리적 우위에 있지 않았지만 기습과 도구에 이점이 있었습니다. 줄이 목을 조이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3분이었을 수도 있고 5분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A씨의 삶은 주차장 한켠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끝이 났습니다. 55년의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범행 후 E씨의 행동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A씨의 시신을 뒷좌석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도로 CCTV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였죠. 거기에 더해 가발까지 착용했습니다. 양산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A씨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E씨는 즉시 차를 세우고 휴대전화를 돌로 내리쳐 부숴버렸습니다. 경찰이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찾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스마트폰에 저장된 통화 기록, 메시지, 위치 정보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E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에 내리쳐 완전히 부순 뒤 파편을 도로변에 흩어버렸습니다. 이 행동 하나만 봐도 E씨의 범행이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면 피해자의 전화기를 파괴할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E씨는 범행 후에도 침착하게 증거를 인멸하는 데 집중했죠. 옷을 갈아입고 가발을 쓰고 전화기를 파괴하고 시신을 운반하는 일련의 과정이 마치 미리 여러 번 시뮬레이션한 것처럼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밤 11시 무렵 이 씨는 양산시 원동면의 밭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차를 바짝 붙인 뒤 A 씨의 시신을 끌어내 구덩이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삽으로 흙을 덮었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고요 그 자체였죠.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삽이 흙을 퍼올리는 소리만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씨는 구덩이를 완전히 메운 뒤 주변의 잡초와 나뭇잎을 흩어 위장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밭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흙을 팠다는 흔적은 완전히 숨길 수 없었습니다. 새로 메운 흙은 주변의 오래된 흙과 색깔과 질감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씨는 범행을 마친 후 자택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죠. A씨에게는 밤새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E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A씨의 아내였습니다. 내 남편이 당신을 만나러 간 것 아닙니까? 밤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E씨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곧 자신을 의심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죠. E씨는 급히 양산자택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허위 계약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2021년 말부로 A씨와의 동업 및 채무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약서가 있으면 A씨와의 금전 분쟁이 살인 동기로 지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계산한 겁니다. E씨는 자신의 지장을 먼저 찍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당연히 A씨의 지장도 있어야 했죠. 그런데 A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E씨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인주를 챙긴 뒤 차를 몰고 양산 원동면의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4월 7일 오전 9시 30분. E씨는 불과 10시간 전에 자신이 묻은 흙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의 왼팔이 드러나자 A씨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인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위조된 계약서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리고 살해한 사람의 시신을 파내어 지문을 위조하는 행위. 이것은 범죄의 은폐를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극단적인 모독이었습니다. 이 씨는 다시 흙을 덮고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이 만든 방패가 완벽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완벽한 범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씨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신의 손가락에 묻은 인주는 완전히 닦이지 않았고 계약서의 종이와 잉크에는 작성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었죠. 더 근본적으로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손가락으로 찍은 지장은 살아있는 사람이 찍은 것과 물리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혈액순환이 멈춘 손가락의 지문은 살아있을 때와 같은 선명도를 보여줄 수 없었죠. 이 씨의 치밀한 계획에는 법과 악이라는 적수가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A 씨의 아내는 같은 날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남편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나간 뒤 밤새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호소했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A 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파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에 남아있는 기지국 접속 기록을 통해 A 씨의 전화가 마지막으로 접속된 위치가 부산 금정구 일대라는 것을 확인했죠. 또한 A 씨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 이 씨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씨가 용의선상에 올랐죠.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없었습니다. 범행은 심야에 이루어졌고 금정구 주차장 인근의 CCTV에는 수많은 차량이 오갔습니다. 이 씨는 옷을 갈아입고 가발까지 쓴 상태였기 때문에 도로 CCTV만으로는 그녀를 특정하기 어려웠죠. A 씨의 행방은 묘연했고 시신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는 난항에 빠졌습니다. 이 씨를 소환하여 조사해도 그녀는 A 씨와 만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위조된 계약서를 내밀며 이미 동업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수사관들은 수색 범위를 넓혀 건너편 마을 농로에 설치된 CCTV를 찾아냈습니다. 그 CCTV에는 범행 당일 밤 밭 주변에 1시간 넘게 머문 차량이 찍혀 있었습니다. 동시에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하던 중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얼마 전에 밭에서 흙을 팠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 밭에서 산화된 깡통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깡통은 누군가가 그곳에서 장시간 작업을 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단서들이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16일. 수사 시작 열흘째. 경찰은 양산시 원동면의 밭을 수색했습니다. 밭 주인에게 확인한 결과 이 씨가 나무를 심겠다며 구덩이를 파달라고 부탁했다가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죠. 경찰은 중장비를 동원하여 밭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파 내려가자 매장된 지 열흘이 지난 A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55, 새 의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목에는 줄로 졸린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죠. 그 순간 수사관들도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였을 이 남성이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유령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처음에 이 씨는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 통화 기록, 차량 이동 경로, 밭 주인의 증언 등 증거가 하나둘 제시되자 결국 자백했습니다. 그녀가 내놓은 허위 계약서도 조사 과정에서 곧바로 위조임이 밝혀졌습니다. 시신의 손가락에서 인주 잔여물이 검출되었고 계약서 작성 시점과 A씨의 사망 시점이 맞지 않았죠. 이 씨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방패는 종이 한 장보다 허약한 것이었습니다. 이 씨의 범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미리 구덩이를 파두고 줄을 준비하고 갈아입을 옷과 가발까지 챙겼습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괴하고 옷을 갈아입어 CCTV를 교란했죠. 다음 날에는 시신을 파내어 위조 계약서에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혼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투자 실패와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 가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겁니다. 이 씨는 살인, 사체 은닉, 재물 손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의 범행의 전모가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범행 전 구덩이를 미리 파둔 점, 줄과 갈아입을 옷, 가발을 사전에 준비한 점,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괴한 점, 그리고 시신을 파내어 위조 계약서에 지장을 찍은 점.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임을 입증했죠. 1심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의 계획성과 잔인성, 그리고 시신을 파내어 지장을 찍은 행위의 반인륜성을 무겁게 본 것이었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채무 관계가 드러나 이혼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매장지까지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은 달라졌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 1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죠.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포악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란적인 판단을 내놨습니다. 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행위가 다른 흉기를 사용한 범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잔인성이 낮다고 본 겁니다. 이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시신을 파내어 지장을 찍는 행위를 두고도 반인륜적이라는 평가와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는 법리적 판단이 충돌했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리 구덩이를 파두고 줄을 준비하고 옷과 가발까지 챙긴 치밀한 계획 범행이 왜 무기징역에서 30년으로 감형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시신을 파내어 위조 계약서에 지장을 찍은 행위는 단순한 사체 훼손을 넘어 인간 존엄에 대한 극단적 모독이었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기준에 따라 범행의 동기, 수법,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범죄 전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게 전과가 없었다는 점, 범행 동기가 이혼에 대한 공포라는 상대적으로 이해 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이 감형 요인으로 작용했죠. 물론 이해 가능한 동기라는 표현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2023년 4월, 대법원 2부는 항소심의 징역 30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항소심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죠. 이로써 법적 다툼은 종결되었고 이 씨의 형량은 30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0년. 이 씨가 40대 초반에 수감되었으니 출소할 때는 70대가 됩니다. 인생의 가장 활발한 시기를 교도소 안에서 보내게 된 것이죠. A씨가 E씨를 처음 만난 2010, 3년부터 범행이 일어난 2020, 2년까지가 약 9년이었습니다. 그 9년의 거짓이 만들어낸 결과가 한 사람의 죽음과 30년의 형벌이었죠. A씨의 가족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 평범한 저녁 인사가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몰랐겠죠. 밤새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에 떨다가 실종 신고를 했고 열흘 후 남편이 양산의 외딴 밭에 묻혀 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범인이 남편의 시신을 파내어 위조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죽어서도 이용당한 남편. 그 분노와 슬픔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A씨의 아내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 진술을 통해 법정에 섰습니다. 남편이 평생 성실하게 일한 돈을 사기당하고 그 돈을 돌려받으려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 그리고 죽어서까지 범인의 범행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을 법정에서 말해야 했던 아내의 심정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A씨가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살린 생명은 얼마나 될까요? 20년, 30년을 의료 현장에서 일하면서 치료한 환자의 수는 수만 명에 달했을 겁니다. 그 중에는 A씨 덕분에 건강을 되찾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A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안을 받은 환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투자 사기꾼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회가 보호해야 했던 선의의 시민을 지키지 못한 것이었죠. 이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주식 투자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사기의 위험성입니다. A씨는 의사라는 전문직을 가진 지식인이었지만
자칭 전문가의 달콤한 말에 속아 수억 원을 잃었습니다. 전문 분야 밖에서는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둘째, 이혼에 대한 공포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가공구론의 방구론 공포가 이 씨는 투자 실패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했고 거짓말이 들킬 위기에 처하자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부르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은 겁니다. 이 씨가 처음 A 씨에게 거짓 경력을 말했을 때 그것이 9년 후 살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그때는 가벼운 과장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갚아야 할 거짓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이 씨의 경우가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양형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된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리 매장지를 준비하고 줄과 가발까지 챙긴 철저한 계획 범행인데 왜 무기징역이 아니냐는 비판이었죠. 특히 시신을 파내어 위조 계약서에 지장을 찍은 행위는 기존의 살인 사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전례 없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현행 양형 기준으로는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었죠. 범죄의 잔인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의 강도에만 집중되어 있어 심리적이고 윤리적인 잔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셋째, 이 사건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 씨의 범행 후 행동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당황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옷을 갈아입고 가발을 쓰고 휴대전화를 부수고 시신을 묻고 다음 날에는 시신을 파내어 위조 계약서를 완성하는 냉철함을 보였죠.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계산된, 그러나 인간성이 완전히 배제된 행위였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를 도구적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에 의한 충동적 범행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위해 폭력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씨에게 A 씨의 죽음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A 씨와 이 씨의 관계는 9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2013년에 인터넷 카페에서 처음 만나 2017년에 양산에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적인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식시장이 널뛰기를 했고 2021년에는 투자 원금이 대부분 소진되었죠. 그리고 2022년 4월 파국을 맞았습니다. 9년, 그 긴 시간 동안 A씨는 E씨를 믿었고 E씨는 A씨를 속였습니다. 신뢰와 기만이 같은 시간 위에서 함께 흘러간 셈이었죠. A씨가 E씨의 정체를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이 모든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기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피해자가 속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게 만드는 것이죠. E씨는 9년 동안 그 거짓을 완벽하게 유지했습니다. 범행 당일까지. 양산시 원동면의 그 밭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 밭에서 작물을 키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022년 4월의 어느 밤, 그 흙이 한 사람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범인이 돌아와 시신의 손가락을 잡고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도. A씨는 55년을 살았습니다. 의사로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을 겁니다.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족의 안녕을 지키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식 투자라는 함정에 빠져 사기꾼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조차 위조 계약서의 도구로 이용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신뢰가 어떻게 무기가 되는지, 거짓말이 어떻게 살인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투자 문화에 대한 경종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거액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검증 없는 동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A씨는 의사로서 수십 년간 쌓아온 재산을 자칭 전문가에게 맡겼다가 돈과 함께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이것은 A씨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투자 사기에 노출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이었습니다. E씨와 같은 사기꾼은 지금도 인터넷 카페와 소셜미디어 곳곳에서 다음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신뢰가 누군가에게 악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4월 7일의 아침, 경남 양산의 외딴 밭에서 한 여성이 시신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냉정한 계산이었을까요? 그 순간 흙 속에 누운 A씨의 얼굴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밭의 흙 속에서 발견된 것은 시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곳까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준비되셨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